안녕하세요. 6월 4일 목요일입니다. 드디어 데이터가 장세를 결정하기 시작하는 것인지, 지금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는 것인지 이 주목이 됩니다. 지금 경제지표 발표가 better than expected, 예상보다 좋았더라, 이런 평가가 나오면, 그러면 현재와 같은 이런 장세 상황에서는 주가는 오르는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또 달리 worse than expected, 예상보다 나쁘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나온다 하더라도 의외로 현재 상황에서는 주가가 크게 밀리지를 않습니다. 물론 데이터가 예상보다 나쁘게 나오면은 그게 원인이 돼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는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에너지주 아주 강세였고요. 항공주가 거의 7에서 12%대 폭등을 했습니다. 중공이 바이러스 핑계로 미국발 항공기 금지 조치를 하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로, 보복으로 미국도 중공발 여객기 금지 조치 해버렸죠. 지금 발표가 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거 상당한 악재로 작용을 할 텐데 어제 같으면은 영향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런 발표가 없었더라면은 항공주 더 많이 올랐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백악관이 백신 개발전에서 초고속 작전을 지금 수행 중이죠.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 이런 이름으로. 그런데 이 팀에서 파이널 5를 선정을 했다는 소식이 보도가 됐습니다. 즉 최종 백신 후보 5개를 선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앞으로 집중 지원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말 나오면 항상 이런 농담을 하잖아요. 그래? 파이널 5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지? 뭐 이렇게 걱정하고 그러던데, 그 실패하면 이제 지금 파이널 6부터 10까지 있는 것들이 또 이제 도약을 해 있겠죠. 뭐 그 중에 또 하나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 5개 회사가 모데나,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존슨, 머크, 화이자 뭐 이런 많이 익숙한 이름인데, 이걸 이제 백신 5인방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죠. 그런데 얘들 주가는 소폭 움직이고 혼조세입니다. 오르락내리락이 소폭. 그동안 폭등했으니까 쉬는 것을 봐야겠죠. 그 다음에 어제 한국 메모리 반도체 주식 폭등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매우 이제 심상치 않아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D램 현물 가격이 4월, 5월 계속 내렸는데 많이 내렸죠. 현물 가격이. 그런데 이게 가격 움직임 보는 게 DXI 지수 아닙니까? 이게 6월 들어서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도 올랐습니다. 예, 3일째 올랐습니다. 오름폭은 아직은 미미한데, 그 다음에 5월달 한국 수출 박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은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는 지금 탄탄하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탄탄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같으면은 엄청난 폭등세를 보였는데, 미국 시스템 반도체는 많이 올랐죠. 초반에. 예, 초반 상승을 리딩을 했는데, 이게 시스템 반도체 CPU나 GPU가 팔리려면은 그의 상황에서 메모리도 같이 팔리게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오후쯤에 이런 어떤 판단이 들었습니다. 어떤 직관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게 들어서, 이 한국 메모리 반도체 폭등세가 미국의 반도체 주식 다시 랠리로 이어지지 않을까. 막 그렇게 되면은 나스닥 바로 사상 최고치 찍지 않을까. 미국 시장 올라가는 건 뭐 이렇게 예상할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커뮤니티란에 포스팅을 했었는데, 그런 내용으로 아쉽게도 어제 사상 최고치는 경신을 못했습니다. 네. 이제 시스템 반도체 주식이 좀 내렸습니다. 어제는 오히려 마이크론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지수는 2.87%나 올랐는데 마이크론은 4.49% 올랐습니다.
근데 인텔, 엔비디아 하락했고요. 퀄컴은 찔끔 올랐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시스템 반도체 주식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얘들도 백신주와 같이 그동안 많이 올랐던 거는 좀 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요. 나스닥 중에서 100개 우량 종목 찍어낸 나스닥 100 지수 이거는요. 사상 최고치 0.3% 아래에 있습니다. 이건 뭐 사실상 사상 최고치라고 봐야겠죠. 예, 얘들도 어제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놀고 있는 놀이터의 현황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하고요. 숫자 정리하겠습니다. 다우가 527포인트 2.05% 급등했고요. 급등세 이어간 거죠. S&P 500 지수 1.36% 올랐고 나스닥이 0.78% 올랐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 어제와 같은 그 혼조세 보였는데 6월물 이하는 하락을 했는데 1년물 이상이 그야말로 폭등세 보였습니다. 10년물 0.746%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0년물이 국채 대표 수익률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가 정상화되어 가면요. 이거 상승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제가. 0.6%대 올해 그 머물기 힘들다고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채권 수익률 이거 이 정도 규모 상승하는 건 호재라고 해석이 되고요. 경제 전체적으로 수익률 곡선을 분석하면은 이 채권 시장 움직임만으로도 이 경제 위기, 바이러스발 경제 위기 그 최악 상황은 지났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달러 지수 97.3으로 내렸고요. 원달러 1215원대 하락, 원엔 11.16대 하락 이렇고요. 위안달러는 7.11로 올랐습니다. 지금 원달러하고 원엔 하락한 것은 달러 약세 반영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유가는 초반에 상당히 올랐는데 후장에서 살짝 밀렸습니다. WTI 36.6불, 브렌트 39.3불입니다. 데이터 보겠습니다. 각국에서 지금 세계 각국에서 서비스 PMI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서비스 수요라는 거는요, 제조업 활동의 파생 수요인 면이 많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조업 지수가 세계 여러 곳에서 지금 반등세 보인 거 어제까지 확인이 됐고요. 오늘도 일부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서비스 지수도 반등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게 그게 스마트한 겁니다. 숫자 볼 필요도 없이. 예. 그런데 실제로 오늘 발표된 숫자, 그러니까 서비스 PMI 지수 숫자 예외 없이 모두 크게 반등했습니다. 엄청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정리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 호주 1분기 GDP 속부치와 같은 전분기비 마이너스 0.3%, 전년비 1.4%이고요. 스위스는 속부치보다 훨씬 더 악화돼서 전분기비 마이너스 2.6%, 전년비 마이너스 1.3%입니다. 독일 5월 실업률 6.3%로 이전의 5.8%보다 크게 악화되었고요. 5월달 겁니다. 유로존 4월 실업률은 7.3%로 예상인 8.2보다 양호했고요. 유로존 4월 생산자 물가지수 전년비 마이너스 4.5%입니다. 미국 차량 총 매출 반등하는 그 그래프 모습 뚜렷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30년 모기지금리 3.37%로 추가 하락했고요. 신청 건수는 전주비 마이너스 3.9%입니다. 오늘 빅데이터가 ADP에서 발표하는 전미 고용보고서, 그러니까 미국 전역의 고용보고서 이런 뜻이죠. 전미 고용보고서. 이게 마이너스 276만 명 이렇게 발표했는데 예상치가 마이너스 900만 명이었으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당연히 제기되는데 이거 ADP라는 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회계 데이터 프로세싱 대행해주는 기업이죠. 여기서 자기들 고객사 40만 개 사업체 민간 사업체 그러니까 비농업 부문이죠. 그래서 40만 개 사업체 임금 대장 기초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차이 나는 이유를 자기들도 아직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아니, 너가 모르면 누가 알겠냐, 세상에. 그래서, 하여튼 모르겠다. 하여튼, 아마도 이 서비스 일자리 감소가 생각보다는 작았던 것 같다. 이렇게 일단은 해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뭐, 실수가 있었든 말든 뭐. 굉장히 좋은 거죠. 네.
4월 공장 수주 전월비 마이너스 13%인데 예상치 마이너스 14%보다는 양호한 겁니다. 브라질 4월 산업 생산 전년비 마이너스 27.2%였습니다. 그래서 쟁점 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글로벌 구매 관리자 지수 반등세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분명합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일자리 회복도 빨라질 거 알겠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뉴스가 미국이 바이러스 추가 지원 법안을 지금 준비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마지막이라고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죠. 코넬이 이렇게 이제 못을 박았는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일자리 빨리 돌아오면은 보너스 준다는 겁니다. 일자리 빨리 돌아오면 보너스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일시 해직된 분들, 레이오프 된 이 분들 대략 한 절반 정도가 일하는 것보다 노는 게 돈이 더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실업급여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왜 일터로 돌아갑니까? 일하고 수입이 줄어드는데. 그래서 굳이 일찍 일터 복귀를 안 한다 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일터로 빨리 돌아오면은 보너스 더 준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민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제조업 지수가 글로벌하게 지금 세계 각국에서 반등세 보이고 있고 서비스 지수는 더 큰 속도로 더 빠른 속도로 지금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시장도 급격하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은 실업률 걱정도 처음에 했던 게 너무 과했을 수도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고용시장 저점이 이미 한 4월경, 늦어도 4월 말경 통과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이거 제가 아마 한 10일 전에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호재죠. 이거 전부 다 엄청난 호재 아닙니까? 구조적인 호재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돈은 계속 풀고 있습니다. 돈은 계속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정상화 훨씬 빠른 속도로 될 거고 유동성 열리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 인권 탄압에 책임 있는 기업 기관들 33개 리스트 제재한다 이렇게 지난달 상무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이 조치가 미국 시간 금요일부터 발효된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중공과 관련된 뉴스는 앞으로 상당 기간이라는 것은 미중 간의 쟁점을 놓고 협상이 시작되기까지는 이런 뜻이죠. 그 상당 기간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협상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당연히 협상을 합니다. 협상 안 할 수는 없죠. 협상 안 하면 바로 전쟁으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협상은 하는데 그때까지는 굿 뉴스보다는 배드 뉴스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때리면 중공도 받아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판이 커져야 됩니다. 판 커지는 거 저는 좋게 봅니다. 그래서 배드 뉴스가 더 많을 텐데 이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이거 이 정도는 다 지금 예상하고 있다고 보고요. 예상된 악재는 더 예상 악재 아닙니다. 예상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거 판을 지금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이거라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바이러스와 경제 재가동 여기에 지금 온 힘이 집중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관심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선거죠, 선거.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뭐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오직 막 거기에 집중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 사회적 이슈만 있으면 민주당 입장 또 바이든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공격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그 조지 플로이드라는 이 불행한 사건을 두고도 그 방화하고 때로 말하자면 물건 훔치고 약탈하고 하는 그거는 공격하지 않고 그냥 트럼프만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한국의 마귀 같은 것들이 세월호 그냥 불행한 교통사고일 뿐인데 그걸 갖고 그냥 아직도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은 한국 사람보다 더 똑똑할 것 같습니다.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한국은 개돼지 공화국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 지금부터는 선거에 집중될 것이고, 그러면 나올 게 뭐겠습니까? 결국 경제 질서 재편하고 경제 부흥을 이끌 수 있는 호재성 정책들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뭐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호재가 악재를 덮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요, 준공발 악재라는 것은 결국 그 시장 참여자는 기업들이죠. 그 기업들이 결국 대응책을 다 만들어내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험칙입니다. 예. 그다음에 ECB가 유로존 추가 보형책 이제 준비 중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처음보다 그러니까 추가 보양책 규모가 늘어난다고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돈도 푼다는 뜻입니다. 1차 그 유로존 부양책이 7,500억 유로, 한 8,190억 불 정도 됐다고 하는데, 2차 그 추가 보양책 규모 아직 공식 발표한 건 아니어서 지금 예상치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략 2차 규모, 부양 규모가 한 5천억 유로 정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재입니다. 이것도 뭐 나쁜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기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이거 한때 치료제 나오나 하고 이제 기대를 모았는데, 결국 결론적으로 우한 바이러스 치료나 예방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No better than a placebo. 그 플라시보, 그 가짜약 아닙니까? 그 위약. 예. 이거보다 더 나은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거나 마나하다, 안 먹는 게 낫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821명 대상으로, 미국인 캐나다인 이렇게 821명 대상으로 랜도마이즈드 플라시보 컨트롤드 트라이얼, 뭐 이런 방법이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는데, 랜도마이즈라는 말이 나오니까 무작위로 그 대상을 뽑았다는 거죠. 실험 대상을. 플라시보 컨트롤드 트라이얼, 이건 뭐 제 추측을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 이 단어 뜻으로만 본다면, 그러니까 가짜약도 주고 하이드록시클로로킨도 주고 이렇게 서로 비교한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은 바이러스 치료나 예방에 아무런 효과 없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